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는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함안군은 일찌감치 축제를 준비하는 등 축하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양산에서 모르는 여성을 전기 충격기로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사람에게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통영 한 섬마을 폐교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버려진 고양이를 위한 학교로 변신했습니다. 길고양이와 사람의 새로운 공존 모델을 제시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달 전해드리는 아름다운 경남, 9월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이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함안 마리산 고분군을 포함한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가야 고분군은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의 등재 권고를 받은 만큼 사실상 등재가 확정됐는데요. 함안군은 등재 이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함안군 마리산 고분군입니다. 축구장 25개 크기의 이곳에 아라가야 시대 왕과 귀족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천여 기의 고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함안 마리산 고분군 등 7곳의 가야 고분군은 국내에서는 16번째로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유네스코 자문심사를 담당하는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가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권고해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이후 관광객도 늘었습니다. 너무 관리가 잘 돼 있어서 눈이 탁 트이는 느낌이 좋았고, 원래 가야 하면은 대가야나 금관가야 같은 거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 아라가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함안군은 일찌감치 축제 준비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마리산 고분군 세계의 유산이 되다라는 주제로 아라가야 문화제가 열립니다. 또 발굴된 유물과 별자리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를 통해 찬란했던 아라가야의 역사를 재조명할 예정입니다. 7개 고분군 중에서 저희만 지금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를 합니다. 일단 등재 축하 분위기 좀 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등재와 관련해 이제 주변의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유기나 공존에 대한 고심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생 수가 줄며 폐교도 늘어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는 것도 관건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시너지를 낸다면 어떨까요? 한려수도 통영의 한 섬마을 폐교가 길고양이를 위한 공공형 보호분양센터로 변신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다가와 친근함을 나타내고 호기심 어린 모습으로 장난을 치는 고양이들. 통영 한 섬마을에 문을 연 고양이 학교 입학생들입니다. 첫 입학생만 30마리. 모두 버려지거나 길에서 살다 구조된 고양이들입니다. 이곳에서는 길고양이는 물론 이처럼 장애가 있는 고양이까지 구조한 뒤 분양까지 하게 됩니다. 11년 전 폐교한 학교가 길고양이들의 쉼터가 되기까지 통영시와 섬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4억 원을 투자했고 4년여의 준비 끝에 고양이에게는 보호와 치료, 분양의 공간으로, 섬 주민에게는 공공근로의 장소로 탄생했습니다. 고양이 안전 또 청소나 기타 같은 일을 갖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처럼 사랑도 하고 모든 것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수의사가 섬으로 가며 진료하고 최대 120마리의 고양이를 보호할 수 있는 모델. 처음부터 다양한 지역 의견을 들으며 조성된 만큼 기대감도 높습니다. 통영에 이런 시설이 생겨서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고양이를 이제 사는 게 아니고
분양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년이면 BTS 전국 팬클럽이 후원하는 전국 습도 조성되는 통영 용초도 고양이 학교. 앞으로 이곳은 아름다운 섬을 활용한 관광과 교육, 공연, 길 고양이에 대한 인식 전환까지 유도하는 곳으로 활용됩니다. 통영시는 앞으로 반려동물 산업과 섬 관광을 연계해서 차별화된 매력을 제공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 이면에 감춰진 유기와 학대. 고양이와 사람이 공존하는 한 대안을 고양이 학교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한낮에는 무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건 아닌지 설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남은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습니다. 9월에 가볼 만한 곳도 손에 꼽을 수 없지만 그중에 몇 곳을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우성만 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요즘 농사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계절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농가 일손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 방지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농가에서 일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농가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양주시에서도 이런 일손을 돕기 위해 해외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통해서 이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들의 하루를 쫓아가 봤습니다. 잘 익은 호박을 수확하기 위해 해 뜨기 전부터 비닐하우스로 향하는 최찬석 씨. 양주에서 채소 농사를 지은 지 40여 년이 넘었지만 최근 가장 힘든 점은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도 오기 전에는 어떻게 일손 구하셨어요? 동네 아주머니들 해서 했는데 아주머니들이요 할머니들이에요. 다 나이 드셔가지고 일을 진행이 잘 안 됐어요. 하우스는 많은데 제대로 일을 못했죠.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사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젊은 사람은 없어요. 일하는 게 아주머니들도 다 연세 드신 분들만 해요. 그러던 중 농업기술센터의 권유에 올해 처음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났습니다. 계절 근로자 근무 기간은 5개월, 모두 라오스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왜 오셨어요? มาทำงานเพื่อหาเงินไปเลี้ยงครอบครัวอยู่ทางบ้านอยู่ที่ลาว 만족하시나요? 일이 힘들진 않으신가요? พอใจนะงานก็ธรรมดาบ่หนักนายจ้างก็ใจดี
동트기 전부터 시작한 작업은 어느새 막바지 선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이 그 출하되기 전에 이제 선별을 하는 작업인데요. 농장에서 호박을 자르고 비닐을 입히고 이렇게 선별하는 작업까지 지금 3, 4개월 정도 일을 했지만 마치 3, 4년을 일한 것처럼 능숙한 모습입니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도움을 반기는 가운데 무단 이탈에 대한 지자체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계절 근로제는 그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탈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산림연구소가 올해 조사한 2017년에서 2022년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분석 자료에는 계절 근로자 이탈자 수는 지난 2017년 18명에서 2021년 316명, 2022년 115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지자체는 계절 근로제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농가를 방문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브로커 없이 해외 지자체와 직접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 이탈 방지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호박 농가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하루를 따라와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농장주들은 인건비가 저렴해서 좋고 이들은 외화벌이에 나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장주와 지자체들은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채용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ก็โอเคอยู่มาเฮ็ดเวียกน้ำหัวหน้าเพิ่นก็ใจดีเวียกก็บ่หนักบ่เบาก็พอสู้ไปได้กับลาวแล้วว่าถ้ามีโอกาสก็อยากมาอีกอยากกลับมาอีกหัวหน้าเพิ่นก็ดีเกาหลีเพิ่นก็ต้อนรับคนลาวเฮาดีเพิ่นก็ใจดี 기자가 간다 김소영입니다. 양산에서 모르는 여성을 전기 충격기로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지난 4일 낮 1시 30분쯤 양산 상북면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전기 충격기로 버스를 기다리던 50대 여성의 목 부위를 눌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사람에게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우울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김해와 양산을 잇는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 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는 7일 브리핑을 열고 동부경남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남도는 김해와 양산, 밀양 등 동부경남을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14조 8,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된 김해에서 양산 국지도 60호선이 포함됐습니다. 국지도 60호선은 김해시 상동면 매리에서 양산시 유산동을 잇는 9.74km 왕복 4차로입니다. 이 구간에 낙동대교도 있습니다. 원래라면 내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노선 변경에 따른 민원과 보상 지연 등으로 늦어졌습니다. 특히 김해와 양산을 잇는 길은 고속도로가 유일해 오가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우선 내년 상반기 낙동대교를 먼저 개통하고 오는 2028년 국지도 60호선을 전면 개통할 계획입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HSD 엔진 본사 앞에서 일방적인 법인 분할 매각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는 400여 명의 노동자가 참석했습니다. 최근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경남도 내 제조업에서 법인 분할과 매각이 잇따르고 있다며 노동자의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또 국회 투기자본규제법 제정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지역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한 캠페인이 김해에서 시작됐습니다. 김해시 소상공인연합회, 김해상공회의소, 국민의힘 김해을 당원협의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비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단체들은 무기한 캠페인과 홍보물 배부, 수산물 직접 구매 등을 통해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시민 불안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